아직도 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이 외신들도 또 프랑스 월드컵 우승 주역 앙리도 대체 왜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서원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 관중석 뒤편으로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 붙인 손흥정 씨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선발에서 제외됐고 후반에서야 교체 출전하며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상대방의 허를 노린 깜짝 카드였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카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옆에 출발했죠. 그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내가 손흥민이라면 어떤 모멸감을 가질까요? 그리고 동료 선수들, 후배 선수들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프랑스 월드컵 우승 주역이었던 티에리 앙리는 홍 감독을 향해 자만심이 도둑처럼 스며든 것 같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을 벤치에 앉힘으로써 팀을 이끌어줄 유일한 인물을 없앴다면서 리더를 선발 기용하지 않은 것은 심리적인 균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ESPN도 주장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것보다 더 큰 도박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내일 체코와 대망의 월드컵 첫 경기를 치릅니다. 역대 첫 경기를 지고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주장 손흥민의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생애 네 번째 대회이지만 손흥민에게 월드컵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꿈을 꾸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각오는 남다릅니다. 매 경기 정말 어찌 보면 인생을 걸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경기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해야 될 것들 이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현지 고지대 적응이 만족스럽고 선수들의 분위기도 좋다고 자신했습니다. 저희 팀은 소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았던 시간들이 내일 경기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1차전에서 패하고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일 체코를 맞아서는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을 버텨낸 뒤 빈 공간을 향해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장신 체코팀을 묶어낼 스리베 그리고 캡틴 손흥민을 주축으로 한 역습이 관건입니다. 북중미를 향한 첫 여정, 바로 내일 이곳 해발 1571m의 과달라라 경기장에서 막이 오릅니다. 과달라라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사실 남아공전에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선수들이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임해야 될까요? 상황이 변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2위를 진출한다고 비긴다고 진출을 한다고 정해졌다 하더라도 결국 경기를 준비하고 또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기려고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이기는 경기를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력적으로도 저희가 더 나은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대로 경기를 잘만 한다면 충분히 이겨서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위해서는 또 선제골의 의미가 또 엄청 중요한 경기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번 월드컵에서 저희가 선제골을 넣고 경기를 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선수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더 필요함을 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전은 선제골을 먼저 넣는다면 확실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남아공전 같은 경우에는 수비로서는 일단 무실점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공 역시도 꼭 이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유리한 장면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까요? 아무래도 남아공은 전방 압박도 많이 하는 팀이고 또 상당히 양쪽 백들이 많이 올라와서 경기를 하는 편이다 만큼 그쪽 사이드 공간들이 역습 상황에서 큰 공간을 노출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이제 남아공 분석하셨을 텐데 남아공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어떤 치명적인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양쪽 사이드의 공격이 상당히 빠르고 또 뭐 거기에 있는 윙어들뿐만이 아니라 풀백들까지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또 상당히 빠른 선수들, 공격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을 포진시켜 놨기 때문에 그 사이드 공격을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가 가장 수비적으로는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그렇게 올라왔을 경우 우리가 볼을 빼앗았을 때 얼마만큼 빠르게 그 뒷공간을 우리가 장악하면서 경기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 또 남아공이 계속해서 빌드업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 빌드업 플레이에 압박을 당했을 때 또 실수하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전방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을 해서 그걸 또 좋은 찬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느냐가 결국 이 경기의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4년 전, 8년 전에도 3차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큰 역할들을 해줬었잖아요. 3차전에서 손흥민 선수 역할은 좀 어떻게 보시고 오영규 선수랑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상당히 1차전, 2차전 전방에서 고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 자체가 상당히 좀 적었다는 부분이 조금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뭐 저희 대표팀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결국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손흥민 선수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손흥민 선수들이 어떤 패스를 연결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결국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 그 패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또 그렇게 전방 침투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손흥민 선수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할 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좀 조율을 해서 좀 효과적인 공격을 좀 만들어낼 또 공격 작업을 준비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지성 해설이 꼽은 남아공전 키플레이어 한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가장 남아공전의 중요한 선수는 김민재 선수를 뽑고 싶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단은 무실점으로 경기를 해야 결국 자력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선제 실점을 당하지 않아야 결국 우리가 경기를 좀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얼만큼 수비 라인을 안정감을 가져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김민재 선수가 1, 2차전 통해서 상당히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또 상당히 많은 커버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마 3차전에서도 조금은 더 수비진을 잘 리드해서 무실점 경기를 아마 못한 것도 본인으로서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계속 1, 2차전 보여주고 있는데 무실점 경기를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도 또 3차전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좀 쫓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큰 경기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고 선수들끼리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2차전의 패배가 어느 정도 팀 분위기를 깔아앉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또 다행히도 지금 대표팀에는 월드컵 경기를 상당히 많은 치른 선수도 있고 베테랑 선수도 있고 또 유럽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얼만큼 후배들을 잘 다독여서 또 전반 초반부터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남아공은 골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 초반부터 공격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경기 템포라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선수들은 결국 팀의 중심인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손흥민 또 그렇지만 김민재, 또 그리고 우리 이재성 선수라든지 이런 경험 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볼을 관리했을 때 조금 더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원활하게 좀 소유권을 좀 늘려나가면서 좀 자신감을 찾는다면 저희 전력으로서는 충분히 저희가 더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좋은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좀 더 할까요? 조금만. 남아공이 전반적으로 키가 좀 작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멕시코전 마지막에 썼던 똑같이 좀 높이 활용한 전술을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어떤 전략으로 이제 홍 감독님이 나오실지는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월드컵 전에 여러 가지 전술을 대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1차전은 거의 비슷한 면모로 나왔기에 이번 3차전에서 다른 전술을 가동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서, 그게 또 무엇인지 저로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가 키가 뭐 작기 때문에 그 공격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것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결국 90분 경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높이를 활용한 공격은 선수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갖고 경기를 잘 할 수 있을 90분 내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 옵션이 한국 대표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좋은 부분이고 결국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멕시코전도 봤다시피 뭐 결국 후반 막판이나 돼야서야 그런 공격 옵션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고랑도 해보고 나이지리아랑도 월드컵에서 해보셨잖아요. 그 팀들과 비교할 때 남아공은 어느 정도 수준의 팀이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뭐 오히려 나이지리아보다는 토고와의 전력이 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뭐 개개인의 어떤 힘이나 기술, 뭐 스피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팀이 더 전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보여준 대표팀의 모습, 선수들의 모습을 뭐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경기를 한다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원정 16강 갈 때 이제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상당히 어려웠을 것도 같고 이럴 때는 아까도 고참들 말씀하셨지만 고참들이 뭘 말을 많이 해주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선수들 그냥 다독이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나요? 뭐 결국 말을 많이 하느냐 마느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여기 와 있는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도 아니고 이미 프로에 데뷔하고 또 뭐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에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보다는 이제 월드컵의 어떤 분위기, 월드컵은 어쨌든 소속팀에서 하는 경기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가장 압박이 심한 대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 안에서보다는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이 얼만큼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얼만큼 그 경기장 밖에서 서로 간의 호흡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들어서 더군다나 캠프가 이제는 상당히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캠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신적으로나 좀 필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지 않게 선수들이 좀 서로 간에 좀 활기도 넣어주고 파이팅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경기장에 들어가서는 뭐 결국 감독님이 지시한 부분들을 잘 수행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어린 선수들이 지금까지는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3차전은 정말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내일 생활적으로 잘 즐겁게 좀 생활을 하고 경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메시 전성기 때 한번 상대를 해보셨는데 이거 39살까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본 소감이 좀 어떠신지. 메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까요? 굳이 메시 선수에 대해서 할 말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전무후무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신이라고 칭송하는 것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손흥민 선수 그런 국제 시점이라든지 에이스 기용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독의 입장이겠지만 좀 위원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건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일찍 빼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감독의 용병술에 대한 칭찬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봤을 때 또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일찍 뺀 것에 대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질타 같은 것도 역시 감독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독의 권한이고 감독이 갖고 있는 거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역시도 감독님이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뭐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결정력이 있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 좀 맞는 모습을 맞는 어떤 공간이나 공격 작업을 좀 보여줬다면 조금 더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당연히 뭐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경기도 해봤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활약했는지 봤던 선배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감독의 권한이고 결국 3차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 역시도 감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